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법 제10강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단원식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행위 대표적인 건축이고 또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 개발행위를 특별시, 광역시, 시, 군 안에서 하려면 반드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특별시, 광역시, 시, 군 아닌 데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나라 땅 안에서, 이 국토 안에서 뭔가 개발을 하려면 반드시 허가를 받고 해야 된다 라는 게 결론적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 허가 안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바로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된 사업들 또는 도시개발사업 같은 거. 그런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그 도시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니까 따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허가를 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도시계획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건물, 주택을 하나 지으려고 해도 다 건축 신고를 하든가 아니면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허가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배우는 건데, 자, 허가 대상 첫 번째 어떤 거를 허가를 받아야 되나? 자, 허가 대상을 보자고요. 도대체 그럼 이 허가 대상 안에 개발 행위들이 쭉 나올 겁니다. 아하, 이런 게 바로 개발 행위구나. 첫 번째, 방금 설명드린 대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겁니다. 건축물은 이게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는 것들, 벽, 그런 게 건축물이에요. 공작물은 광고탑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광고탑, 송전탑 같은 거, 그런 게 공작물입니다. 건축물은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누가 허락을 한다? 이 허가권자, 허가를 하는 권리자, 허가권자 누구냐 하면 바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즉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위반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건축 같은 거고, 두 번째는 내가 토지의 형질을 바꾸려고 그래요. 자, 토지의 형질 변경. 자, 이렇게 토지의 형질, 절토, 땅을 판다든가, 성토, 땅을 메운다든가, 이런 토지 형상을 변화시키는 게 토지의 형질 변경입니다. 또는 공유수변을 매립한다든가, 다 허락을 받아야 된다. 다만, 토지의 형질 변경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형질 변경은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냐면, 경작을 위해서 토지 형질 변경, 농경지 만드는 거는 거의 허락을 안 받고 해도 됩니다. 자, 세 번째는 토석의 채취. 토석이니까 흙토자리가 돌석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흙, 모래, 자갈, 이런 걸 내가 퍼간다는 얘기예요. 퍼가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 설사 내 땅에 있는 거라 하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왜냐면 내 땅에 있는 거 함부로 내가 퍼갖고 땅이 움푹 파이면 함몰이 될 수가 있잖아요. 주변 지형의 변화가 와. 그래서 당연히 허락을 받아야 돼요. 자, 네 번째는 토지 분할입니다. 토지 분할은 이게 지적에 관한 법률을 배운 사람들은 빨리 일을 해요. 한 필에 필지가 하나, 소유자가 한 명인데 내가 땅을 팔려고 이 1필지를 이렇게 갈려서 반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게 토지 분할입니다. 토지를 함부로 분할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분할할 때 반드시 허가를 받고 분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기억, 녹지지역, 그리고 관리지역, 그다음에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런 지역에서 도시지역의 주거상업 공업지역을 뺀 녹지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 이런 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서 허가를 받고 토지 분할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분할할 때, 이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건축법입니다. 건축법에 규정된 토지 분할 제한 면적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주거지역 같은 경우, 자, 주거지역. 상업공업지역도 마찬가지. 다 이제 건축법에 있는데, 주거지역에서는 60제곱미터 분할할 때 이상이어야 돼, 이상. 그럴 때는 토지 분할을 해도 되는데, 6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 60제곱미터 더 미만으로 토지 분할할 때는 허락을 받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 이것도. 자, 토지가 있는데, 내 땅이 120제곱미터예요. 근데 내가 60제곱미터만 팔겠어, 주거지역에서. 그러면 반 나누면 60이잖아요. 자, 60이 넘었어. 그러면 허락을 안 받아도 되지만, 내 땅이 100이야, 100제곱미터. 그래서 한쪽은 60, 한쪽은 40. 어떻게 나누더라도 한쪽은 60 미만이 나와요, 이 경우에는. 그러면 이게 40제곱미터면 160 이하잖아요, 지금. 60 이상이어야 되는데 60 이하니까 이런 분할이 되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특광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자, 건축, 주거상업, 공업지역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에 의해서, 그 토지 분할을 하는데, 너비 5m 이하로 토지 분할을 할 때. 그러니까, 요 면적이, 도로에 접한 이 면적, 이게 5m 이하일 때는 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개발인 허가권자, 즉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은 다음에 개발 행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토지 분할도 역시 개발 행위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5번째, 마지막인데, 이 허가 대상이 5가지인데 지금 마지막 5번째예요. 녹지지역, 그리고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은 빠집니다. 여기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하는 건 상관없는데, 울타리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의 물건을 1개월 이상 물건을 쌓는 거예요. 물건을 적치라고 그래요. 옛날에 적치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1개월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라고 한글로 풀어놓습니다. 법률들이다. 쌓아놓는 행위. 자, 건축물 안에 울타리 안에다가 쌓아놓는 건 상관이 없는데, 울타리 밖에다가 농림지역, 녹지지역, 그리고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왜 농림지역은 빼줬을까요? 농림지역 농사하다 보면 쌓아놓을 수가 있어, 거기다가. 농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봐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외에 관리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존지역, 녹지지역에서 그럴 이유가 없거든. 생산을 안 하니까. 생산을 안 하는 지역에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다 개발 행위인 거예요, 이게. 자, 이런 행위들은 허가를 받고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야. 있어. 자, 그럼 어떤 경우에 허가를 받지 않는가? 크게 3가지가 나옵니다. 허가 대상이 아닌 거야, 이번에는. 자, 그럼 2가 되겠죠.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 즉 허용이 되는 행위입니다. 자, 3가지인데, 먼저 첫 번째는 재해복구, 그렇죠, 급하게 복구해야 되는데 재해복구를 하거나, 또는 재난수습을 하기 위해서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에, 개발을 하는데 이 개발의 목표가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해서 응급조치를 할 때예요. 이때는 봐준다는 얘기예요. 다만 이렇게 응급조치를 하면 조건이 있어. 다만 단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다만 어떤 단서냐면, 이렇게 응급조치를 했을 때는 1개월 이내에 허가권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돼. 일단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돼. 그래야 특별시장, 광역시장, 군수가 알 수가 있잖아요. 급한 거니까, 응급조치니까 먼저 해. 대신 보고는 나중에 해라, 이 말입니다. 보고하고 허가받고 언제 그걸 하냐고. 응급조치인데. 응급조치에 한해서 봐주는데, 다만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라는 거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건축법에 따라서, 자, 건축법에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허가 안 받고 신고만 받고도 할 수 있다라는 게 있어요. 자,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증축, 개축, 뭐 이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그 필요한 범위 내에서 건축할 수도 있고, 그 범위 내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의 형질 변경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부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들어갈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부지라고 해요. 근데 그 부지에 당장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토지의 형질 변경도 가능하다. 자, 세 번째는 이 경미한 경우예요. 경미한 경우. 대규모가 아니라. 세 번째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예, 이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아주 경미한 경우죠. 경미한 경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거. 자, 경미한 경미한 행위죠. 개발 행위. 경미한 행위.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건축을 하는데,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 대상이 아닌 거야, 아예. 건축물을 하는데. 신고 대상이 아닌 거야. 아주 소규모란 얘기고, 공작물을 설치하는데, 뭐 농림지역 같은 경우는 농림지역에 비닐하우스, 농림업은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거. 비닐하우스 언제든지 꼽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주는 겁니다. 예외 규정을. 자, 이건 허가받지 않는 거고,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개발행위, 아까 개발행위는 어떤 경우에 이제 허가를 받아서 한다고 5가지를 쭉 설명을 했는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냐. 자, 허가하는 그 절차. 개발 행위를 내가 하고 싶어.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돼. 그러면 허가 절차를 알아야겠죠. 첫 번째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신청서 제출. 자,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즉 개발을 하려는 거죠. 개발 행위자가, 개발 행위를 하려는 자가 누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허가권자. 자, 허가권자. 그러니까 특광시장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 이제 허가권자가 신청서를 받았으면 허가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허가를 하려면 허가권자는 허가하기 전에 뭘 해야 된다? 반드시 그러니까 국토해양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도시계획위원회가 뭘 해야 된다? 심의를 해야 된다. 심의. 자, 심의. 그리고 그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나 협의를 받으려면 반드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이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심의를 받고 나서, 자, 이제 허가권자가 이 심의를 받고 나서 허가를 하면 됩니다. 허가를 할 수도 있고, 허가 안 하는 거야 바로 불허가 처분이야. 불허가를 할 수도 있어요. 허가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개발을 하지 마라. 개발을 해라 할 수 있는데, 개발을 허가할 때는, 그럴 때는 허가증을 주면 돼요. 서류를 허가합니다라고 써주고, 불허가 할 때는 서면으로 이러이러해서 불허가 처분합니다라고 서면으로 줘야 됩니다. 허가를 하든 불허가든 결국 서면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허가증을 주든 불허가 처분 서면을 주든. 자, 이렇게 해서 개발 행위를 하고, 만약에 근데 그 개발 행위가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을 준다면, 지장을 주는지 안 주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도시계획 사업을 하는 그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심의도 해야 되지만, 도시계획 사업을 하는 사업 시행자가 있다면 이 사업을 하는 시행자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허가를 하든 불허가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강력하게 불허가를 요구한다면 거의 불허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있어요. 기준. 개발행위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가? 개발행위. 조그만 것들은 다 건축법 같은 데서 규정을 해요. 어떤 건 건축 신고를 해라, 어떤 데 건축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주는데, 그 국토회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의 개발행위를 하는 허가 기준, 이 허가 기준은 주로 대규모 토지 형질 변경과 관련이 있어요. 토지 형질 변경. 토지 형질 변경을 소규모로 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내가 내 땅이 조금 있어. 텃밭에서 농산물을 심겠다. 그런 거 경작을 위한 거니까 허락을 안 받아도 되는데, 대규모 토지 변경, 형질 변경할 때는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는데 그 기준을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냐면,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자, 이제 도시지역하고 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이제 용도지역을 부르면 도시지역이 있고, 자, 관리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농림지역이 있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자, 도시지역,
도시지역은 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있고 녹지지역이 있어요. 이렇게 나뉘어. 그러면 도시지역의 주거, 상업, 그리고 주거, 상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 녹지지역은 보전 녹지지역이 있고, 자, 보전 녹지지역이 있고, 생산 녹지지역, 그리고 관리 녹지지역,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냐면,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리고 이거, 자연 녹지지역, 관리지역이 아니지. 네, 자연 녹지지역입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리고 자연 녹지지역, 생산 녹지지역. 요 경우에는, 자, 요 경우에는 1만 제곱미터 이내예요. 1만 제곱미터 미만에서 토지 형제병을 허가를 해주고, 이걸 넘어가면 허가가 안 나와요. 자, 이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공단, 대규모잖아. 그러니까 범위가 넓어, 이 경우에는 3만 제곱미터까지. 생산적인 거는 범위가 좀 넓어져요. 자, 그러나 이 녹지지역 중에 보전 녹지지역, 이거는 거의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똑같다고 보면 돼요. 이 보전 녹지는 보전이니까 요거는 범위가 줄어들어요. 5,000제곱미터 미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관리지역 같은 경우, 관리지역, 그리고 농림지역, 요 경우도 공업지역에 주변에서 3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기준으로 허가를 해주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보전이니까 똑같아요. 보전 녹지지역이고, 이런 거는 5,000제곱미터 이내에서만 형질 변경이 가능한 겁니다. 그 외에 이 허가하는 기준의 두 번째는 토지의 형질 변경이고, 그 두 번째는 이제 도시관리계획에 어긋나면 안 돼. 그 도시관리계획에 맞아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지장을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지장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해줘야 될 것이고,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뤄야 돼요. 개발 행위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할 계획이 있어야 돼. 계획이. 그러한 5가지를 다 기준으로 해서 허가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허가를 할 때 그 기준에 근거해서 허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개발 행위를 허가를 하면 이행 보증금이라는 걸 예치시킬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개발 행위를 하려는 자예요. 자, 이 개발 행위자가 이 허가권자에게, 특광시장 군수에게 허가 신청을 했어요. 자, 허가 신청을 했고, 허가권자가 이제 허가를 한 경우야. 이제 허가를 했는데 이 사람이 하려는 이 개발 행위가 도로, 수도 이런 기반시설이 필요하다든가, 자, 기반시설이 필요하다든가, 또는 첫 번째는 이런 기반시설이 필요하거나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어떤 발파 작업, 폭파 같은 작업을 해서 토지 굴착을 한다든가, 인근 토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든가, 누군가 피해를 줄 수도 있다든가, 건축물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든가, 손괴, 허물어질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토지 발파 등으로 인해서 그 인근 지역에 발파 피해가 올 수 있다든가, 그리고 네 번째, 토속 운반 차량으로 인해서 통행로 주변의 환경이 나빠지는 거예요. 운반 차량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그리고 토속 채취가 완료된 다음에 그 비탈면을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비탈면 조정. 뭐 이러한 이유들이 있을 때 이러한 거를 담보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다면 허가권자는 뭘 할 수 있다?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라고 할 수 있어요. 이행 보증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돈을 미리 예치시키는 거예요. 이행 보증금을 미리 은행에 두란 얘기예요. 자, 이런 걸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치 방법은 뭐 현금으로 할 수도 있고, 뭐 보증서 같은 것도 가름할 수 있는데, 다만 이 이행 보증금은 개발 행위자가 개발 행위 하려는 총 공사비, 자, 총 공사비가 있으면 그 총 공사비의 20%를 넘을 수는 없어요. 자, 20% 이내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20% 이내에서 해야 되고, 근데 개발 행위자가 허가받은 대로 개발을 안 하는 수가 있어요. 이 양반이. 아니면 개발을 하긴 하는데 허가 내용하고 다르게 개발을 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하거나 함부로, 그런 경우에는
이 총공사비 20% 이내에서 받은 이행보증금을 갖고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원상회복을 하라고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을 하지 않는 경우, 자, 원상회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이 이행보증금을 갖고 행정대집행위에서 허가권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잘했어. 개발 행위 받은 대로 잘하고 예치금도 다 이행고를 예치했고 나중에 개발이 다 끝났어. 그리고 원상복구도 다 했어. 그러면 따로 허가권자 더 이상 이행보증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즉, 그 개발 행위를 받은 자가 준공검사를 받아. 이행이 다 끝나면 개발 행위가 끝나면 준공검사를 받아. 건물 같은 경우는 그 건축 같은 경우에는 사용승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는 거고 대규모 토지 형질 변경을 했을 때는 토지 형질을 제대로 했나 안 했나, 공사가 제대로 안 됐나, 공사 준공검사를 받아요. 그러면 허가권자가 준공검사를 해주면 끝났으면 모든 게 다 원상복구가 된 거니까 이행보증금을 되돌려주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 그리고 개발 행위자가 허가 신청을 했을 때 관련된 인허가도 동시에 받아야 된다 하면은 이 개발 행위자는 허가 신청서에 허가 신청마다 딸랑 내는 게 아니라 관련 인허가 받을 서류까지도 같이 첨부해서 내야 돼요. 그 예를 들어서 그 개발 행위 허가로 인해서 그 채광계획을 받아야 된다면 채광계획 서류를 놓으면 되는 거고, 그 광호법에 따라서 이제 채광계획 공유수면 매립법에 따라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는 공유수면 매립 허가 그 해달라는 서류도 같이 넣어야 되는 겁니다. 동시에. 그래서 개발행위자가 다른 허가까지 인허가를 의제를 받으려면 그렇게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그러면 허가권자는 허가하기 전에 다른 인허가를 할 수 있는 그 관계행정기관의 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 관계행정기관에 협의를 해서 만약에 인허가한 걸로 의제를 해주면 허가 받았을 때 그 다른 인허가 사항도 인허가 받은 걸로 보는 겁니다. 의제한다고 해요.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걸 점용을 해야 된다면 허가 신청서에다가 도로 사용 점유 허가서도 같이 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로를 사용할 걸 허가할 수 있는 자하고 협의를 해서 허가하면 그때 허가할 때 같이 허가한 걸로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개발 행위자가 개발이 다 끝났어. 개발이 다 끝나면 그 특광시장 군수에게 뭘 받아야 된다? 개발 행위자는 개발이 끝나면 아까 말씀드린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준공검사. 준공이 다 됐다.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고, 만약에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 허가를 받으면 돼요. 사용 승인이죠. 사용 승인을 받으면 준공검사 받은 걸로 보니까 준공검사를 안 받아도 돼요. 그때는. 그러나 사용 승인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은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해서 어떤 행위를 허가받아야 되는지, 개발행위에 대한 거하고 행위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응급조치사항 같은 거, 그런 부분, 그리고 개발행위 절차, 그리고 개발행위를 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하는지, 특히 토지 형질 변경할 때 그 면적 기준 같은 거 주의해서 보시고, 그리고 개발 행위하는 사람에게 허가권자가 이행보증금을 개체시킬 수 있다. 그리고 개발 행위가 다 끝나면 뭘 받아야 된다? 준공검사 받아야 된다. 라는 걸 같이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